존경하는 남성분들,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하지만 꼭 드려야 할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은 밤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시죠? 가슴도 만져주고 입으로도 해주고 또 아래까지 열심히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는 여전히 시큰둥할까요? 왜 당신이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는 등을 돌리며 피곤하다는 말만 남길까요? 많은 남성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최선이라 믿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아내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슴, 준비되지 않은 몸을 억지로 파고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내는 점점 더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다시는 당신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 하나의 비밀을 기억하신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비밀을 아는 남편은 아내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 안기게 만들고 심지어는 밤새도록 당신을 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는 남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아내의 영원한 연주자가 될 것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지난 25년 넘게 수많은 부부들의 성과, 마음의 문제를 상담해온 57살 성의학 전문의 차유진입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남편 10명 중 9명은 여성의 몸에 있는 진짜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엉뚱한 곳만 반복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 라며 아내를 탓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원장님, 제 정력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잠자리를 피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묻습니다. 혹시 아내의 가슴을 오직 젖꼭지만 집중해서 자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아내의 그곳을 한가운데만 빠르고 강하게 공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거의 모든 분들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한 네, 거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내의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심한 태도 하나가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의 마음에 날카로운 칼이 되어 꽂힐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박진우 씨, 61의 나이로 평생을 군인으로 복무하다 장군으로 예편한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 강직하고 위험 있는 모습, 그야말로 군인다운 기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아내의 손에 거의 끌려오다시피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인 정희숙 여사, 68배 나이로 평생을 군인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상담을 시작한 건 아내였습니다. 남편을 잠시 밖에 나가 계시게 한 후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제 남편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저를 위해서도 늘 다정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잠자리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늘 두렵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늘 가슴과 그곳만 너무 강하게 자극합니다.
저는 고통스러워 몸이 굳어버리는데 남편은 그걸 흥분했다고만 착각한. 신혼 초에 용기 내어 아프다고 말해봤지만 남편은 원래 여자는 다 그런 거다라며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믿으며 평생을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탓이겠지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 깊이 전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존경하는 남편 곁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할 순간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분만의 특별한 사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내들이 같은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편을 실망시킬까 두려워, 혹은 자신이 다른 여자와는 다르다며 자책하며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저는 남편 박진우 씨를 다시 진료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와 함께 하실 때 작전을 수행하듯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최단 시간에 가장 강한 힘으로 돌파하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순간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가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부부가 왜 40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성은 늘 정복해야 할 전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군님,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고지가 아닙니다. 섬세하게 귀 기울여야 할 비밀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화원에 불도저를 밀고 들어가면 꽃들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뿌리째 뽑히고 짓밟힐 뿐입니다. 제 단호한 비유에 굳어있던 그의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자는 힘이다라는 신념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힘을 빼라는 말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부터 이 진실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사들처럼 저도 한때는 부부의 성문제를 단순히 기능 저하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을 가진 부부들조차 더 깊은 갈등과 불만족을 호소하는 사례를 수없이 마주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언어의 차이였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심리학, 뇌과학, 심지어 인류학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의 학회에서 평생을 여성의 성적 쾌감과 심리를 연구해온 프랑스의 석학 소피 부아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고민을 듣더니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 박사, 남자들은 늘 산 정상만을 바라보며 돌진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절정은 정복해야 할 꼭대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다 우연히 만나는 향기로운 꽃과도 같습니다. 입구부터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즐기고 작은 들꽃의 향기를 맡고 바람을 느껴야 비로소 그 꽃을 만날 수 있지요. 그녀의 말은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섬세함, 속도가 아니라 리듬. 여성의 몸은 단일한 버튼이 아니라 수많은 신경이 얽혀있는 정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남성들이 평생 착각해온 여성의 몸의 진짜 지도, 그 숨겨진 보물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남성분들, 이제 잘못된 지도를 버리고 제가 준비한 진짜 보물 지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15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부부 상담을 통해 완성한 아내를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황홀경으로 이끄는 5단계 황금 기술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지만 그대로 따라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정원의 문 앞에서 노크하기. 절대로 처음부터 목표 지점으로 돌진하지 마십시오. 대음순의 바깥쪽, 허벅지와 맞닿은 가장 부드러운 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혀를 사용하지 말고 오직 따뜻한 입술로만, 마치 나비가 꽃잎에 살짝 내려앉듯이 가볍게 키스해 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성적 자극이 아니라 심리적 신호입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히 다루고 있어요. 이 신호가 아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 단계, 정원 주변 산책하기. 이제 혀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지 마시고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천천히 쓸어내리십시오. 음순과 음액 사이, 그리고 지립구 주변을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또 원을 그리며 움직여 보십시오. 아내의 호흡이 달라지거나 허리가 살짝 들썩이는 그곳,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의 위치입니다. 세 번째 단계, 꽃봉오리 주변 맴돌기. 드디어 클리토리스 근처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중심부를 직접 공략하지 마십시오. 좌우, 옆면, 윗부분을 혀끝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 일정한 리듬으로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렬한 쾌감이 아니라 은은한 흥분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 따뜻한 숨결 불어넣기. 아내의 몸이 충분히 달아오르면 혀를 떼고 그 부위에 당신의 따뜻한 숨결을 살짝 불어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입술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듯 빨아주십시오. 혀의 촉각, 숨결의 온도, 입술의 압력이 동시에 전달되면서 아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 아내가 절정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아내의 몸을 더 큰 파도에 대비시키는 순간이 됩니다. 그때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해.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남성분들, 5단계 황금 기술만으로도 아내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같은 악보를 연주해도 거장의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25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터득한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3가지 특급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을 함께 사용하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입으로 애무할 때 두 손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허공에 머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온몸이 성감대입니다. 입이 안에 비밀 정원을 탐험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어 보십시오. 여러 자극이 동시에 이어질 때 쾌감은 연결되고 증폭됩니다. 둘째, 아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의 반응을 읽는 것입니다. 혀가 스칠 때 숨결이 조금 더 가빠지지는 않는지, 허리가 살짝 들썩이지는 않는지, 머리카락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이 미세한 신호들이 바로 당신이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이 리드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맞추어 흐름을 따라갑니다. 셋째, 폭포수 마무리 기술을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절정에 다다를 때 입술로 클리토리스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며 동시에 손바닥 전체로 아랫배를 원을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해 보십시오. 혀와 입술, 손길이 동시에 작동할 때 골반은 강력하게 수축하며
아내는 마치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폭포수 같은 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 많은 이들만 아는 최고의 마무리 비법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5단계 황금 기술에 더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서툰 연주자가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을 완벽히 연주하는 마에스트로가 될 것입니다. 남성분들, 제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알려드려도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원칙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첫째, 청결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애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과 손 씻기를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남성분들, 수염 관리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부드럽게 느껴질지 몰라도 아내의 연약한 피부에는 거친 수세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은 한 환자분은 남편의 수염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나 염증까지 생겼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상처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제가 오늘 절정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렸다고 해서 매번 반드시 아내가 오르가슴에 이르러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날의 컨디션, 스트레스, 호르몬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교감하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셋째, 대화 없는 애무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아무리 아내의 반응을 잘 살펴도 직접 물어보는 것만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어보십시오. 자기야, 지금 좋아.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어디가 제일 기분 좋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오갈 때 비로소 당신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됩니다. 당신의 질문은 곧 나는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당신의 애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진정한 사랑의 교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밀의 정원, 산책법을 배우고 돌아간 환자들 중 잊지 못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대학 교수 이재호 씨였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왔을 때 그는 지적이고 품이 있었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냉랭함과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그는 아내보다 오래나마 제 말을 한자 한자 메모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꼭 바뀌고 싶습니다. 2달 뒤 그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따뜻한 애정이 가득해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남편이었는지 깨닫고 아내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씀대로 아내의 몸을 처음 만났던 날처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떠나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내의 작은 신음, 숨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아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좋아서인지 서러움이 풀려서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2 사람의 밤은 신혼처럼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남편의 작은 변화가 단순히 잠자리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잃어버렸던 사랑과 존중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성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부부 관계 전체를 되살리는 열쇠라는 것을 증명하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만족시키는 일은 단지 아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과 연구에서 확인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성생활은 약이나 보조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건강 효과를 줍니다. 첫 번째 선물은 강력한 심장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성관계를 갖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침실에서의 사랑이 곧 최고의 심장 운동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건강한 전립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전립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청소가 됩니다. 세 번째 선물은 천연 수면제입니다. 오르가슴 순간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은 몸의 긴장을 풀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진정제입니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아내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물은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행복한 성생활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잔병 치레를 줄이고 감기조차 잘 걸리지 않게 합니다. 사랑보다 더 강력한 면역 주사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젊음의 묘약입니다. 규칙적인 성관계는 노화 방지 호르몬인 DHEA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스킨십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얼굴에 혈색을 돌게 하고 몇 년은 더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보셨습니까? 아내를 만족시키는 일은 결국 당신의 심장, 전립선, 수면, 면역력, 그리고 젊음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인생 전체를 위한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남성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침실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침실 밖의 일상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낮 동안 아내에게 무심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남편이 밤이 되었다고 갑자기 사랑꾼으로 변한다면 아내의 마음이 쉽게 열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욕망은 남성처럼 스위치를 켜듯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쌓여온 감정과 교감이 서서히 불이 붙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50대 후반의 한 상무님도 비슷했습니다. 기술은 완벽히 익혔는데도 아내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신문만 보고 밥 먹고 출근, 저녁엔 TV 앞에만 앉아있던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무님은 지금 불쏘시개 없이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 하고 계신 겁니다. 아내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최고의 불쏘시개는 침실 밖에서의 작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처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를 5분 동안 꼭 안아주며 잘 잤어? 라고 물어보기. 저녁 식사 후에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설거지 도와주기. 잠들기 전 아내의 어깨나발을 5분간 정성껏 주물러주기. 한 달 뒤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신기합니다. 제가 설거지를 시작한 날부터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밤에는 제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제 손을 잡아주기까지 합니다. 보셨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화려한 기술이 아닌 아침의 포옹, 저녁에 따뜻한 말, 잠들기 전에 작은 손길. 이 사소한 일상 속 사랑이야말로 침실을 뜨겁게 만드는 진짜 비밀입니다. 남성분들,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성은 단순히 젊은 시절의 힘과 속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성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아내의 숨결, 작은 표정 변화, 눈빛 하나하나를 지금의 당신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남자가 침실에서 자신감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지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빛을 되찾는 일입니다. 자신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침실에서의 자신감은 곧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불러옵니다. 당신의 표정이 바뀌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내가 몰랐음을 인정하는 용기와 아내를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내의 몸을 잘 몰랐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처음 만났던 날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를 알아가려는 결심,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누구든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그 한마디가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정력제는 약국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과 아내를 향한 배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어 당신의 삶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변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뜨거운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당신의 모든 밤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생 부부 행복 주치의 차유진이었습니다.